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보니까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희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12일 뉴스공장의 진행자이자 딴지그룹 김어준 총수가 올해 연말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겠다고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수는 이날 뉴스공장 오프닝 김어준 생각 코너에서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합니다라고 하차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김 총수는 어제 날짜 세어보니 오늘까지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된다며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를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라며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도 오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신 변호사와 주 기자는 TBS 라디오에서 각각 저녁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기업, 아닌 밤의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함께 동반 하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어떤 정부에서도 이토록 특정 방송사를 향해 탄압을 자행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장장에 입장이 된다면 당장 내년 예산이 없다 보니 본인 때문에 직원들의 직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TBS와는 함께 갈 수 없지 않나. TBS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크게 남을 배려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참 아쉽고 씁쓸합니다. 김 총수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데요. 자신 때문에 TBS 방송국 전 직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주요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리고 있던 건데요. TBS를 볼모로 김어준 총수의 방송 하차를 계속해 압박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가둬뒀던 사자를 그들이 풀어준 사실을 말이죠. 김 총수가 어디 갈 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매체가 없었을까요? 이미 그는 딴지 방송을 통해 매주 다스베이더라는 유명 정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하며 조회수 100만 뷰가 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시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만 해도 역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김어준 총수를 퇴출시켰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들이 한 짓이 족쇄를 풀어준 거라는 사실을 알기는 할까요? 바보 같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김어준 총수의 입은 더 거칠고 날카로워질 뿐입니다. 일 잘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마련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2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통과시키려는 예산에서 무려 2조가 삭감된 건데요. 이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이유입니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분에 감액분을 더한 건데요. 불필요한 예산 모두를 다 걷어내겠다는 거죠.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감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마련한 안에 수정안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힘당,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 7천억에서 2조 원 규모인데요. 민주당은 애초 내년 총 지출 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적용해 총 최대 7조 7천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 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그러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수정안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반드시 깎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분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조 7천억 원을 감액해야 하는데 이중 2조만 적용한 건데요. 실로 놀라운 감액분인 거죠. 이는 국민 혈세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감시하고 심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인데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삭감액 중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을 제외한 부분이 8천억 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필요한 예비비 등도 1조 원 안팎으로 깎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 기조가 담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두 안의 차익만큼 세수가 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는 세개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에 쓰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 겁니다.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에 앞서 추가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 수정안의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서민 감세안을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누가 진짜 대통령일까요?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입니다. 15일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이제껏 그래왔듯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 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 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 대기업이 아니라 삼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니라 정부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103개 슈퍼 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 중견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 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슈퍼 대기업 뺀 법인세 감면은 아예 필요 없고 민생예산 증액도 안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협조할 만큼 협조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주어진 나흘의 시간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